구독만 하면 돈 되는 정보.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정 박사입니다. 최근 은행에서 급증한 부동산 대출과 내부 임직원의 비리 등으로 부실 사태가 커져 은행을 옮기시거나 옮겨도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한도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예금자 보호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보다 한도 상향 시 불어나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예금자 보호 금액 한도 상향의 해결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보호한도 금액이 고작 5천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서민들의 예금액 인출을 막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보호한도액을 높여야 합니다. 은행은 파산되면 돈을 버니 우리 같은 사람들 돈은 신경 안 쓰는 게 맞네요. 예금자 보호금액으로 5천만 원 내어주고 나머지는 은행 돈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은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가 반영해서 2억으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조금씩 아껴서 모은 소중한 돈을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에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은행은 전액 보장이 아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있는 게 현 시대 물가에 맞는 보장한도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뜨고 코 베이지 않게 국민의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에 개정된 소식과 은행 앱이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 뱅킹의 고령자 모드를 천천히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보호한도액은 얼마나 높여야 적정선인지,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댓글에 많은 의견 참여 및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은행명의 통장을 단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보호해주는 법인데요. 하지만 이 예금자보호법에도 한계가 있어서 내가 예금한 모든 금액이 보호받는 게 어려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 원이라는 보호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은행에 1억 원을 맡겨놓았는데 어느 날 은행이 파산한다면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한도 5천만 원은 원금이자를 총 합산하여 5천만 원만 보장이 되니 피해 금액은 5천만 원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도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한도는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기 때문에 예금액이 5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다양한 은행에 예금을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예금을 더 확실히 보호받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1억이 있다면 5천만 원은 다른 은행으로 넣어주셔야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호가 필요한 돈은 예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오직 예금만 적용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 10일 예금자보호법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예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기존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해둔 분야와 별개로 적용되며 기존 분야 5천만 원과는 또 다른 분야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 5천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은행별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 알아보면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하는 은행 및 저축은행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상호금융도 5천만 원 보장이 됩니다.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국가 소속이기에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해 줍니다. 연금저축이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경우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더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상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니 혹시 가입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모바일 뱅킹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르신들은 은행 앱이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앱 사용법을 알려주어도 익숙하지 않고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서 어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국내 시중은행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고령자 모드를 출시했습니다. 이에 국내 은행 고객들은 앞으로 은행 앱을 이용할 때 필요에 따라 일반 모드나 고령자 모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모드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화면을 재구성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보면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능을 마련하기도 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 용어 대신
직관적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하시는 은행마다 고령자 모드를 켜는 방법이 모두 다르지만 보통 화면 가장 혹은 가장 아래 쉬운 간편 등의 글자가 적힌 버튼을 누르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들의 간편 모드 출시 이후 해당 모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60대 이상 연령층뿐만 아니라 40대, 50대의 중장년층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만 머무르지 않고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도 간편 모드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확대되는 예금자 보호법과 모바일 뱅킹, 고령자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한도가 1억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한도 보호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게 아쉽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장기적으로 보호 한도를 올릴 수 있다면 금융기관의 신뢰도는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 예금만 보호된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보험금, 퇴직연금기금 등을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고 누릴 수 있게 추후 개정 시 한도 보장을 늘려줄 것을 기대하며 노후를 설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 하면 돈 되는 정보, 앞으로도 돈 되는 정 박사가 받지 못하는 혜택이 없도록 돈 되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